각 분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뇨기과 전문의 김준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비뇨기과 전문의 김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알려주시죠. 오늘은 옆구리 통증과 고열로 인해 몸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몸살과는 전혀 다른 질환인 신우신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신염이요? 네. 질병 명이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신장 내에 나타난 요로 감염증을 말하고 비교적 전 연령층에서 관찰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림 마침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보시면서 부연 예.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그 녹색으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네. 세균이나 병원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몸 밖에 외부 환경에서 노출된 세균이 맨 아래쪽에서부터 그림을 보시면 네. 요도를 통과해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이제 방광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방광의 점막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를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 동그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길다랗게 노란색으로 이제 빨간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기관이 요관이라고 하는 소변의 이동 통로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요관을 타고 거꾸로 세균들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장기가 양측에 이제 커다랗게 콩팥 모양으로 있는 신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한 신장 내에서 세균의 증식으로 인한 신장 내의 감염을 신우신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우신염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 환자분 몸 상태가 약간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세균이 이제 가운데로 있는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임상적으로는 폐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좀 주의를 요하는 비뇨기계 질환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근데 얼핏 들었을 때는 신우염보다는 신장염이 더 익숙한 질병이거든요, 저희에게는. 근데 이게 신우신염과 신장염은 다른 질병인 겁니까? 네. 신장염과 신우신염이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네. 신장염은 그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신장 내에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신장 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신우신염은 세균이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 내에 일어나는 감염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네. 신장염과 신우신염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원인이 다른 건데요. 신장염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물이고 신우신염은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신장염은 주로는 이 항원항체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내과 쪽에서 주로 치료를 담당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광염과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 감염은 항생제, 소염제 위주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주로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요로 감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언급을 좀 하셨어요. 요로 감염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요도나 방광, 전립선, 요관, 신장 등의 요로계에 나타난 세균에 의한 감염을 통칭하는 좀 넓은 의미의 용어고요. 그래서 그 요로 감염이라는 진단명 속에 요도염도 들어가 있고 방광염도 들어가 있고 전립선염도 들어가 있고 신우신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요로 감염의 한 종류로 그러면 신우신염을 들 수가 있겠군요. 세부 항목으로 신우신염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우신염도 이게 급성과 만성으로 이렇게 나뉩니까? 그 급성 신우신염은 대부분의 방광으로부터 이렇게 세균들이 이제 몸 안으로 신장으로 올라가는 상행성 감염에 의해서 신장 내에 나타난 요로 감염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만성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으나 그 반복적인 세균 감염이 나타나고 또 방광요관 역류나 뭐 수신증 등으로 인해서 그 신장 내부의 조직들이 좀 파괴되면서 신장 내에 그런
만성적인 감염의 결과물로 흉터까지 남게 되는 상황은 신우신염 중에서도 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이 신우신염은 발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가 좀 뭐 여기 출연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2007년도에 감염병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10,000명당 이게 10만 명이나 100만 명 단위가 아니라 10,000명당 해마다 12명에서 13명 정도가 신우신염에 걸리시게 되고 그 중에 서너 분은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빈도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네. 남성들은 또 마찬가지로 10,000명당 해마다 두세 명이 발병을 하고 그 중에서 한두 분은 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비교적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을 하네요. 그렇다면 특히나 더 잘 생기는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기들에서부터 노인분들에게까지 고루 관찰될 수 있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빈도는 성적 활동이 활발한 그리고 방광염과 같은 여러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기들, 소아나 노인분들 그리고 임산부 등에서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발병을 하는 건가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신염이 잘 걸리시는 기저질환 자체가 네. 방광염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방광염이 잘 걸리는 사람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신우신염에 잘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방광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물론 뭐 폐경하신 분들에게서도 곧잘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성관계와 연관성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성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하셔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소아나 노인, 임산부에게서는 신우신염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소아는 아무래도 여러 개의 기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러 감염이 나타나면 신장으로 쉽게 감염이 진행하게 되고 네. 또 임산부에게서도 임산부들은 이제 요로 결석이라든가 방광염이라든가 또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증가된 복압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약간의 해부학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우신염이 더 잘 걸리게 되고요. 또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또 배뇨가 원활하지 못한 배뇨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면역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노인분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우신염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많이 발병을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신우신염 왜 생기는지 뭐 경로나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을. 네. 직접적으로 혈액 속에서 떠다니던 세균이 신장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공격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확률은 비교적 좀 희박하고요. 대부분은 방광이나 전립선 아래서부터 이제 세균의 감염이 위쪽으로 상행성 감염에 의해서 신장 내 염증,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을 촉발시키는 선행 질환은 보통은 여성에게서는 방광염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남성들은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방광으로 저장된 소변이 그냥 방광에서 잘 머물러 있다가 요도 바깥으로 잘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방광에서 머물러 있던 소변이 거꾸로 역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방광 요관 역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변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이 땡땡하게 붓는 수신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역류가 있으시거나 수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해부학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우신염이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뭐 신장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좀 끼고 있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임신이나 배뇨가 원활하지 못한 방광 자체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신우신염이 잘 발생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의 이제 노인분들에게서 당뇨가 심하시거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또 신우신염이 잘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관계 파트너가 조금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질병이 약간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신우신염은 어떻습니까? 뭐 가족력이라든지 예, 유전적인 영향이. 유전 대물림 되는 그런 병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족력은 분명히 존재해서 가족 네. 구성원들이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나 전립선염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이제 본인도 그러한 질환들 중에 한두 가지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히는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비슷한 분들이 이제 한 공간에 거주하는 그런 패턴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래서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뭐 과일이나 비타민의 섭취도 조금 잘 안 드시거나 또 바쁘게 지내시면서 또 회식도 많이 하시고 또 술도 뭐 이렇게 좀 간간히 하시는 그러한 문화를 가족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고 계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이 신우신염과 같은 여러 감염이 가족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부모님께서 신우신염이 앓고 계시다면 방심해서는 또 안 되겠군요. 그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꼭 때문에. 신우신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도? 어쨌든 여러 개 쪽으로 해서는 네. 뭔가 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우신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신우신염 소개를 좀 해주실 때 몸살과 비슷해서 오해를 많이 네, 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도대체 어떤 증상이길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발생하는 고열, 뭐 이렇게 으실으실 추운 오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옆구리나 그리고 뭐 소변 볼 때 불편감, 배뇨통, 빈뇨, 야간뇨, 절박뇨, 배뇨곤란 이런 것들을 이제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이제 특징적이면서 소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좀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거나 실제로 헛구역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토 증상도 흔히 나타날 수 있고요. 치료가 잘 안 된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제 폐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의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이렇게 특이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애가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거나 체중이 자꾸 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일 수도 있고요. 소화도 마찬가지로 뭐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냥 전반적인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열은 나는데 어딘지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확실한 이 진찰 소견으로는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흔히들 배 안에 있는 장기로 이해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배 안에 있는 장기가 아니라 등짝에 그래요. 붙어 있는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오른손으로 이제 만지고 계신 네네. 그쪽 부위를 이제 가볍게 두들겨 보게 되면 네. 감염이 나타난 신장에서는 신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아진 압력을 갖고 있는 신장을 바깥에서 가벼운 충격만 주더라도 신장에서 아주 강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우신염 있는 사람들을 비교적 이렇게 고가의 검사 없이도 감별할 수 있는 유효한 진단법은 이렇게 뭐 저희들은 갈비 척추각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언저리를 이렇게 주먹으로 두들겨 보면 네. 신우신염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진단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병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면서도 물론 증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네. 그리고 혈액 검사라든가 초음파라든가 CT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법이나 영상학적 진단 방법을 동원하긴 하지만 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진단법은 실제로 환자분 몸을 두들겨 보고 거기서 표현하시는 통증 반응의 정도를 가지고 네. 문제가 있다 없다 심하다 안 심하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사법들도 병행을 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진단 예, 방법이다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그러면 진단해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이제 가능한데 이제 위치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래요. 예, 이제 잘못 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는 너무 세게 치시면 그건 당연히 아픈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살로 오인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우신염이 발생되는 초기에는 이 이제 명확한 증상이 올라오지 않고 약간의 미열이나 으실으실 춥거나 뭐 이렇게 경미한 근육통이나 약간의 두통 증상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우신염이 아주 명백한 증상인 옆구리 통증이나 이렇게 소변 볼 때 불편감 이런 게 심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내과에서 감기 몸살로 진단받고 이제 감기약 처방을 며칠간 해오시다가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 아니라 네. 점점 이렇게 더 심해지면서 나빠지면서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지고 열도 미열에서 고열로 발전하고 아. 위장관계 증상은 없었는데 구역질 구토 증상도 동반이 되고, 네. 그렇게 뭐 위장관계 증상과 고열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쉽게 탈수 증상에 빠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운이 없고 컨디션이 갑자기 더 저하돼서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신우신염이 나빠져서 네.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료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환자들은 모르겠어요. 아파서 내과 갔는데 내과에서조차 예, 오진을 내릴 수가 예. 있다는 말씀이신 그건 뭐 거잖아요. 내과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초기에는 이게 실제로 그냥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그냥 복통인지 아니면 신장의 문제인지를 감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법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 질문 잠깐만 드리고 갈게요. 비뇨기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여성분들이 또 신우신염 많이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프면 산부인과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산부인과에서도 그러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신우신염의 치료는 그 충분한 수액 공급과 적절한 항생제, 소염제 처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산부인과가 아니시더라도 뭐 내과 쪽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염증 증상 자체가 경미하지 못하고 좀 심한 형태로 관찰이 되거나 네. 이제 배뇨의 불편감이 또 극심히 동반되는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내과나 산부인과 진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뇨기과 하면 보통 남성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배뇨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비뇨기과로 달려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신우신염 치료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순 감염인지 좀 복잡한 감염인지에 따라 다르고, 간이나 콩팥 이런 중요 장기에 동반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폐혈증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항생제나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구역질이라든가 아니면 구토 증상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네.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증상이 심하시거나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 당뇨병이 심각하게 동반되어 있거나 소아나 성인들이 이제 비뇨기계 요로기에 해부학적인 기형이나 이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비뇨기계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치료 시작 2, 3일 후 정도면 일단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열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서 24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항생제 주사를 선택을 하고요. 네. 열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드시는 경구용 항생제를 보통은 2주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증상이 바로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이 항생제를 한 2, 3일간, 3, 4일간 써봤는데도 증상의 변화가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합병증이나 다른 악화 요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비뇨기계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입원 치료는 그럼 왜 하시는 겁니까? 입원 치료할 때는 수술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원 치료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입원 치료의 대상자 환자분들은 고열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 고열이 동반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증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액 공급을 통해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항생제 경구로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혈관 속으로 항생제를 주입하는 게 네. 아무래도
감염 관리에는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신우신염의 또 가장 중요한 치료 방침 중에 하나가 신우신염은 항생제를 쓴다고만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병은 아니고요. 네. 좀 증상이 심할 때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뭐 집안일도 좀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셔야 네, 되고 네. 하시는데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끔 만들어 드려서 몸의 움직임을 생활을 좀 이게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아, 절대적으로 신우신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는 예, 역할도 예, 예, 해주신다는 예. 거죠.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요즘 현대인들 정말 바빠서요. 통원 치료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도 판단을 아, 하고요. 그래요? 뭐 열이 좀 나긴 하지만 이제 간간이 좀 심한 열이 났다가 금방 소실이 되고 네. 또 환자분 자체가 좀 건강하신 젊으신 분이시고 기저질환이 없고 그다음에 탈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병원에 이제 간간히 나오셔서 통원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주 뭐 병원도 겨우 나오실 정도로 전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통증도 심하시고 네. 탈수도 심하시고 고열도 심하시고 지금 구역질 구토 증상 때문에 식사는 전혀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젊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쵸. 입원 치료를 입원하셔야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임신 중에도 신우신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이신 분은 약물 치료나 이렇게 치료받을 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꼭 신우신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임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질환들도 조심을 하셔야 이게 되니까요. 이제 네. 치료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임신 기간이라고 해서 신우신염을 치료를 못 한다거나 네.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항생제를 선택을 해서 네.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임신 기간에 요로 감염, 방광염이 됐던 신우신염이 됐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임신하신 분들은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치료를 포기하고 지레짐작으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 독한 항생제나 독한 약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 약물의 선택은 당연히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치료를 담당하시는 비뇨기과 선생이나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치료 약제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균의 제거에 대해서만큼은 네. 임신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건 임신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 또 걱정이 되는지를 상담을 해주시면 전문의께서 충분히 또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신우신염 치료받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어,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뭐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합병증은 드문 편입니다. 그 해부학적인 뭐 구조와 기능 자체가 정상인 성인에서는 적절한 항생제 요법만으로 대부분 합병증 없이 완치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아기들 소아들은 좀 이렇게 재발을 잘하면서 만성으로 성인들에 비해서는 쉽게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특히 4세 이하 이게 4세 이하에서는 한번 이렇게 한두 번의 신우신염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그 염증을 깨끗하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방광에 방광이 아니라 이제 신장에 조직학적인 데미지가 남게 돼서 네. 일종의 흉터 아, 같은 것들이 아기들은 잘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흉터가 남게 되면 그만큼 이 신장의 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물론 뭐 전부는 아니고 네. 50%도 아니고 부분이긴 하지만 신장의 기능을 소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요관이 좀 막혀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콩팥이 부어버리는 수신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치료가 좀 힘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때때로 폐혈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폐혈증에 빠지게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요하고요. 심한 당뇨 환자분들은 이 감염이
이제 농양으로 쉽게 발전을 하거나 신장의 조직이 망가져버리는 괴사가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네.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재발 확률은 어떻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간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잘 하면 재발을 잘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경과이고 원칙인데 네. 애시당초 방광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자주 발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개의 해부학적인 좀 기형이라든가 문제가 좀 동반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치료가 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컨디션 자체가 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계시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좀 전신 뭐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을 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재발을 좀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서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예, 치료가 항생제 요법이 어느 정도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달 정도는 피곤하지 않게 몸 관리 잘 하고 네. 그다음에 안정을 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열이 떨어졌다고만 해서 치료가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열 떨어지고 허리 아픈 게 좋아져서 치료 끝난 줄 알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재발을 쉽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 원칙은 안정인가요? 절대 안정.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는 컨디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피곤함이 해결될 정도까지는 이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법이 어떻게 예방법과 같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끝으로 신우신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방법과 더불어서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일단 그 요로계 자체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방어 기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전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 자체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뭐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항문이나 질에 이렇게 세균이나 청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평소에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일부 논문에 따르면 크랜베리 성분의 주스라든가 블루베리 성분의 주스 또 프로바이오틱 세균이 함유된 유제품 같은 것들이 이런 병원균들이 요도나 방광 이렇게 여러 개의 상피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런 신우신염이 발생되기 전에 기본 단계인 방광염이나 요도염, 전리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소아는 아무래도 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신장 내에 이제 흉터를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아기들에게서 소아에게서 그런 신장의 감염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은 비뇨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방사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서도 그 항생제를 끊자마자 바로 또 재발하시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우주용술 같은 비뇨기계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감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역류 자체를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예방적 항생제를 평소에도 좀 장기간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은 예방법이자 치료 후 관리법이 될 수도 네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신우신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김준환 원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